여러분 안녕하세요. 캔들박사 유쌤입니다. 오늘도 종목 상담을 또 하나 진행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, 그러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작성을 해서 010-4080-9528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구독,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오른쪽 아래 보시면 구독 누르는 게 있죠, 여러분들. 그래서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종목 상담할 종목은 바로 티플렉스인데 매수가는 4,390원, 비중은 5%. 자, 그러면은 한번 티플렉스 뭐 하는 기업인지 우리 한번 또 봐야겠죠. 그래서 홈페이지에 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티플렉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. 자, 보시면 뭐 앞에 바로 나와 있네요. 스테인리스 가공 전문 기업. 그렇다면은 뭐 니켈 쪽도 볼 수가 있겠죠. 최근에 뭐 내용 간단하게만 봤는데 초전도체로 해서 또 최근에 뭐 이슈가 됐었죠. 그리고 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좀 조정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면은 뭐 본광 사업, 그리고 CDM 사업, 그리고 판재 사업, 이렇게 뭐 세 가지로 나뉘네요. 사업 분야가. 그래서 본광 사업 기준에서 한번 눌러볼까요? 주 용도는 뭐 화학 공업 설비, 건축 재료, 해수용 펌프, 식품 제조 설비, 자동차, 반도체 등에 뭐 사용이 된다라고 내용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. 이게 해양 플랜트 쪽도 관련이 있고,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죠. 그리고 CDM 사업도 들어가 보면은 건축 자료, 그리고 비슷하네요. 자동차 부품, 볼트, 너트, 반도체 부품, 뭐 이렇게 쭉쭉 있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재 사업부, 조선 뭐 기자재부터 해서 뭐 자동차 쭉쭉 들어가네요. 다 이런 뭐 건축 쪽에도 들어가고. 자, 이런 거를 참고를 또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죠. 이렇게 뭐 자동차부터 해서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분야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또 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했을 때 뭐 니켈 관련주에서도 당연히 볼 수 있고, 여기에 뭐 원전 플랜트 쪽이기 때문에 원전 쪽도 아무래도 기초 공사에 참여를 하겠죠. 여기에 최근에는 초전도체 관련주에서 이슈가 됐었고, 여기에 뭐 히토류 쪽으로도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미국 뭐 무역 전쟁, 제가 어제 종목 기준에서 현대 BNG 스틸을 상담을 해드렸는데 뭐 동일하게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현대 BNG 스틸보다는 티플렉스는 이제 조선 후판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티플렉스 기준에서 어제 현대 BNG 스틸 상담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체크할 부분, 체크 포인트라고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21년도에 뭐 포스코 대리점 지위를 또 획득을 하면서 포스코로부터 코일 등을 조달을 받아서 뭐 기계, 선박, 플랜트, 반도체 등 전방 산업에 뭐 필요한 부품 소재를 뭐 공급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, 자, 여기 어제 말씀드렸던 스테인레스 강의 원재료가 니켈이기 때문에 니켈 가격에 영향을 상당히 또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
뭐 전기차 수요 증가와 함께 충분히 니켈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되겠죠. 그리고 여기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30년까지 평균적으로 뭐 20%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, 그리고 니켈은 뭐 30년까지 6배 정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하이니켈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하이니켈에 니켈이 뭐 80%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30년까지 하이니켈의 수요도 뭐 35%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, 그렇다면은 뭐 4배 정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니켈 관련주들을 관련주들도 함께 뭐 보시면 되겠죠. 그리고 여기에 어제 또 말씀드렸던 뭐 니켈 최대 생산국이 인도네시아인데, 뭐 중국이 니켈 처리 기술을 또 선점을 하면서 인도네시아로 가서 지금 이 기술을 또 선점을 하고 있고, 여기에 인도네시아 니켈 매장지까지 사들이면서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심화되면서 여기에 중국이 추가적으로 희귀 광물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또 한다면은 니켈 관련주들이 충분히 반등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하반기에 이슈는 또 될 가능성이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, 자 여기에 한번 그러면은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체크를 또 해봐야겠죠. 자 테이플렉스 기준에서 보시면은 확대를 좀 할까요? 시가총액 보시면은 912억 원 정도가 되네요. 오늘 종가 기준에서.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, 좀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, 전문가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. 뭐 시가총액 1000억짜리 이하는 보지 마세요.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, 그건 정말 잘 알지 못하는 거의 초짜 수준입니다. 실적과 향후의 성장성, 모멘텀,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시총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한 가지 뭐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, 시가총액이 예라기보다는 그냥 시가총액이 적을수록 아무래도 조금 부실한 기업으로 볼 수 있지만, 그거는 이제 그런 기준으로만 볼 수 있는 거고, 시가총액이 적다고 해서 절대 뭐 위험한 종목은 아닙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여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자 PBR 기준에서는 0.62, 뭐 수치상으로는 저평가로도 볼 수 있겠죠. 근데 신용 물량이 좀 많습니다. 7.81%. 이런 신용 물량이, 글쎄요,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 신용 물량의 매수가 기준에서 30% 이하로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걸리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다면은 반등도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신용 물량의 뭐 제가 매수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주가가 지금 기준에서 뭐 30% 이상 하락한다면 100% 신용 물량이 반대 매매로 나오겠죠. 그래서 이런 신용 물량, 뭐 상승세가 뭐 이어졌을 때도 나올 수 있지만, 그렇게 반대 매매 기준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자 여기에 아무래도 시가총액,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종목 외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진짜일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외국인 수급은 뭐 크게 의미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내용, 현재가 화면에서 볼만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, 여기 뭐 실적도 봐야겠죠, 여러분들.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QVHTS는 실적 기준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도 화면이 작아요. 좀 아쉽긴 한데, 자 분기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니켈 값이 계속
작년부터 해서 떨어지면서, 작년부터 맞나요? 니켈 가격을 제가 어제 체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. 작년 1, 2분기 정도 때 니켈 값이 상당히 거의 고점을 찍었었는데 그 이후부터 해서 계속 또 떨어졌죠. 그래서 주가가 아니라 주가도 떨어졌지만 실적도 많이 조금 부진해졌다라고 또 볼 수 있는데, 지금 1분기 실적이 뭐 매출액은 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를 또 했죠.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뭐 실적이나 재무는 아닌 것 같아요. 부채 비율도 좀 증가는 했지만 우려할 만한 비율은 아니죠. 자산도 보시면 그래도 증가세를 또 보이고 있고,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아쉽긴 하죠. 그렇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, 아무래도 실적이 다시 좋아지기 위해서는 뭐 니켈 가격이 조금 올라야겠죠. 그래서 중국이 추가적으로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 뭐 규제를 한다면 한번 뭐 주가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거기에 이제 뭐 조선 후판 기준에서 지금 LNG선이 꾸준하게 뭐 수주가 이어지면서 수요가 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했을 때 하반기 실적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하반기부터 해서 뭐 한 26년까지는 지금 LNG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빅3, 3사가 26년까지 지금 계약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선 후판 기준에서는 매출이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하반기부터 해서 한번 실적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자, 여기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, 뭐 최근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전도체 뭐 관련주로 해서 이슈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많이 또 빠졌죠.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고 또 볼 수 있는데,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은 그래도 이 구간이죠. 이 구간 기준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그래도 좀 반등이 강하게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흐름이었는데, 최근 어제 기준에서 조금 아쉬워요. 매도량이 조금 많이 나오면서 눌린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 흐름을 봤을 때 반등은 충분히 한번 기대를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, 지금 상담 뭐 신청해 주신 분의 매수가가 4,390원, 그리고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 밀린다면은, 조정이 이어진다면은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. 차트 흐름을 좀 보면은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을 만한 과거의 흐름입니다. 그렇다면은 3,500원 아래 밑으로 한번 빠져준다면은 추가 매수도 좀 괜찮지 않을까. 3,500원 아래로 떨어지면 한번 추가 매수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추가적으로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추가 매수 물량의 손절가는 뭐 한 3,290원 저가 잡으시면 되겠죠. 그렇다면 크게 추가 매수해도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4,000 뭐 한 500원 정도? 이 정도를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죠. 4,500원에서 5,000원 정도가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온다면은 추가적으로 정리를 또 하시면 되겠죠. 그렇다면 충분히 뭐 수익권이기 때문에, 그리고 거래량 기준에서 본다면은 최소 1,000만 주는 넘어야겠죠. 뭐 1,500 정도까지 실린다면은 뭐 8월 2일에 고점까지, 뭐 8월 3일에 고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 기준에서는 뭐 한 1,500만 주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조금 설정해 드렸고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좀 했으니까 티플렉스 뭐 보유하신 분들도 계시겠죠.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 참고를 해가지고 한번 대응하시는데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티플렉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